안녕하십니까, 강명천입니다. 최근에 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네요. 이, 저희들이 가끔, 특히 필리핀, 이렇게 세부 보홀 이쪽에 가보면 다이빙 보트가 엄청 큽니다. 근데 그게 수십 명씩 탑니다. 보트에 30명 성선 인원이라고 하시고, 거의 가까운 숫자의 다이버가 보트를 타고 다이빙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다이버 입출수를 확인하는 경우를 저는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룹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이빙 하면서 어떤 겪었던 이야기나 그다음에 본 영화 중에도 이런 걸 다루는 게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있었던 사건 이야기하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대책까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Once Upon a Time on the East Coast입니다. 동해안에서 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인데 그때 동해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약 30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이 다이빙 전용 보트를 진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이버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요. 그 선장님께서 지금도 다이빙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쪽에 누구 그 기준 이러더니 인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얘가 쭉 돌아가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24번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이럽니다. 그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이게 윤회는 22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간에 자기 번호 부르는 걸 빼뜨리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장님 말씀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그만 뗐다. 23명으로 하자. 물론 그때 사고가 났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장님이 농담을 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3명, 22명, 24명 이거 모르면 나중에 출소했을 때 다 나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죠? 제가 유튜브에 이 오픈 워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영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그 많은 다이버 중에 한 사람이 마스크가 파손되면서 다이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를 들어서 그 15명의 다이버가 타고 있던 배에서 14명이 들어가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이브 마스터는 14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입수를 했던 사람 중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버디가 같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올라오는 거를 다이브 마스터 확인을 못했죠. 자, 그러면 올라온 사람 보고 네 마스크 내 좀 빌려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이버들이 다 올라오는데 처음 체크했던 사람이 14명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2명 올라온 거 계산을 못했고 1명 내려갔는 걸 또 계산하고 어찌가 하다 보니까 물 밑에 2명을 두고 배가 떠나버렸습니다. 이까지는 이게 실화입니다. 영화에서는 결국은 이 다이버들이 오픈 워터 수면에 떠가지고 많이 고생하고 또 극화하기 위해서 상어에게 다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이빙 할 때 그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수와 출수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버 중에서는 혼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팀들이 모르죠. 이번에 있었던 일이 그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리프라고 하는 거기서 다이빙 샵을 하는 어떤 그 샵에서 이게 9월 달이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45세 된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혼자 다이빙 왔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수중 사진을 하는 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이 가지잡이를 하는 팀입니다. 이럴 때 브리핑할 때 보면 그 가지 잡아서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망태기의 크기도 정해져 있고요. 잡은 가재의 크기, 무게, 숫자 이런 걸 다 제한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고 성선을 하는데 이 성선 인원 확인이 안 됐습니다. 뭐냐? 다들 막 자기가 찍은 사진 가지고 서로 카메라 들다보기 바쁘고, 또 가재 잡은 사람들은 그 가재를 가지고 막 숫자 세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 밑에 이 캐롤라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10월 말인데요,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즐거운 다이빙을 하면서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 이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다이빙에 나와 있는 10개든 15개든 안전수칙을 모두 잘 준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길거리 가다가 차량 오면 건너면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죠. 다이빙 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확인해야 될 거, 이런 걸 다 준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용하는 다이빙 장비, 필수 생명 유지 장비 일 뿐만이 아니고 SMB나 다른 어떤 시그널 장치요, 호루라기 같은 거, 이런 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필수 장비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갖춰야 됩니다. 버디 시스템 꼭 지켜야 되고요. 버디는 같이 계획하고 같이 입수하고 하강하고 다이빙하고 같이 상승하는 것이 버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혼자 온 사람은 이렇게 쓸쓸하게 지금도 어디선가 혼자 물속에 있겠죠. 버디 시스템 꼭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다이빙 보트나 그 운영하는 분, 그 다음에 다이빙을 가이드 하시는 다이브 마스터 분들요, 이 입출수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 개인 확인하고 나오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이름을 확인하고 체크를 합니다. 호주에 처음 리버보드를 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물에 촉촉하게 젖은 사람이 나오면서 이 출석 그 보드에다가 본인이 서명을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짓을 하는 보트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안전수칙 절차를 이수하는 것이 다이버 실종을 막는 아주 중요한 그런 프로시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종돼서 돌아오지 못한 그분에게는 좀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안전하게 다이빙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또 즐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